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동성입니다. 7월 1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일 국내 증시가 금통위에서 시중의 예상을 깨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41개월 만이라죠. 그만큼 실물 경제 현재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좀 대변해 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유불리 각각 갈림길에 약간 그 유불리가 갈리게 된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움직임이 좀 바빴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투자 심리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듯하고요. 1800선 아래에서 우리 증시는 급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옵션 만기를 맞아서 프로그램 매매에서 깜짝 물량이 대거 출회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더했는데요.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유로존과 미국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전날 FOMC에 대한 실망감이 지속되면서 여섯째 하락세를 연치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2분기 실질 GDP가 발표되는데요. 그 결과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순서 주요 코너들 살펴봅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요.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 극대화 가능한 종목 선정과 자세한 투자 전략을 듣고요. 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정광익 대리와 함께 2분기 어닝 시즌에 대비한 수익 개선 업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요.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정원의 3% 공략주 시작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양쪽 다 모습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시장 지금 5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옵션 만기 프로그램 매물 포탈을 맞으면서 1800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41%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나왔습니다만 국내 경기 침체 신호를 받아들였고 역시 이제 장중 발표된 호주의 고용지표 부진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동시효과에서 이 보험 쪽 매매 주체를 통해서 한 2천억이 넘는 프로그램 매물 폭탄이 코스피의 크게 급락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개인만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기아차와 현대건설, KT, KTNG, 삼성전기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SFA와 넥스콘테크, 네오이스케인즈, EG, 스테라세미콘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코덱스 인버스, SK, 코덱스 200, 네오인터내셔널, KT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멜파스와 CJ 오쇼핑, 코롱 생명과학, 이녹스, OCI 머티리얼즈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역시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낙폭이 좀 컸습니다만 낙폭을 좀 줄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6거래일째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1.26포인트 밀린 12,527.27포인트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6.69포인트 하락하면서 1,334.7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인 낙스타 역시도 21.79포인트 하락한 2,866.19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미국 시장 특징적인 거는 FOMC 실망감 지속을 좀 보였고, 적극적인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를 갖기 어렵게 했던 미국 FOMC 회의록에 대한 실망감이 이어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역시 이제 4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던 이 주간 신규 시장 신청 건수도 이 지표 왜곡 지적이 나오면서 호재가 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전망도 부진하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시장은 좀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WTI 원유 선물 지수는 27센트 상승한 86.08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정리를 상세히 해봤고요. 자, 먼저 그리고 이번 주 추천해 주신 종목들의 승률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지난 7월 6일부터 종목에 대한 추천을 받았습니다. 삼양식품은 5.8% 수익, 대단합니다. 1승이고요. 또 태용이 역시 5.5%의 승률을 거뒀고요. S에너지가 2.7%로 무승부입니다. 3%는 살짝 못 미쳤지만 거의 3%라고 봐야겠죠. MD스테크는 4.3%로 역시 초과 수익 달성했고요. 호너스는 1.6%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거의 실패한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추천받은 5개 종목에 한해서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오늘장 관심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추가 공략 주주는 비센전자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센전자는 98년 11월에 LED 표시 모듈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됐고요. 2012년 올해 3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LED 소자와 디스플레이 연관 산업, 광통식 부품 사업과 이 경북 고속 철도 차량 관련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이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보시면 되겠고요. LED 시장은 연평균 약 2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초고속 광통식망 시장이 증가하면서 이 광선로 부품 시장 역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LT 성장 수혜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비센전자가 통신 관련 업종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최근에 통신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서 이 KT라든가 SK텔레콤, LG U+를 강세를 보이는데 역시 방어주에 대한 매력과 더불어서 갤럭시 S3 출시 이후에 LTE 가입자가 확대되는 그런 기폭제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이 비센전자가 이 KT와 SK텔레콤, LG U+에 모두 광통신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LTE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비센전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은행의 실제 전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LED 업황 회복에 따라서 매출 조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비센전자는 98년도에 삼성 SDI에서 분사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LED 정확판들은 주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 매출에서 59%를 차지하는 게 이제 LED 응용 제품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광통신 관련 사업이 33%의 매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통신 관련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비센전자고 일부기 실적을 감안했을 때 올해 실적 전망치도 지난해 수준과 아주 충분히 비슷한 수준으로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최근 2년 동안 15% 정도에 달하면서 아주 좀 꾸준한 실적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센전자가 올 3월 달 상장 이후에 공모가 4,400원 대비해서 13,000원, 3배 이상의 주가를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충분히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업종 평균 PER을 적용했을 때 보통 PER 10배로 적용하는데, 이 많은 정도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는, 충분히 그런 매력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 공모 상장 전에 이 공모 장외에서도 6,900원과 9,000원 사이에 이런 주가 거래됐다는 걸 감안했을 때, 최근의 비센전자의 주가 흐름, 특히 이제 현 주가의 수준은 우리가 충분히 바닥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비센전자를 추가 공략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센전자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들려주십시오. 네, 역시 추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 이상, 손절가는 7,750원 하는 시에 손절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센전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높은 수익률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거두고 있는 강정원 전문가의 추천 종목이니만큼 여러분께서 크게 관심 갖고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화면으로 만나봐야죠. 자, 지금 개장을 한 1분 30여 초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거래소가 7.78포인트가 올라 있습니다. 0.4% 이상 상승해 있고요. 1793.17로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포인트가 하락한 485포인트입니다. 종목별로 쭉 살펴보자면요.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가 0.73%로 오늘 상승세를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아차는 0.8%, 9%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좀 시장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간의 탄탄한 실적과 앞으로 성장세를 꺾지는 못하리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포스코도 조금 전 계속 보합권에서 상승으로 막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 LG화학종 등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제 장의 급락세에 따른 지금 좀 저가로 매수해볼 만한 좋은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시장에 반영된 듯이 보입니다.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봐도 거의 한두 종목들 군데군데 빵꾸난 거 빼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상승세를 어김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조금 분위기가 좀 반대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혜 종목들이 보합 내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드문드문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소에 비해서는 약세로 시작할 듯 보이는 코스닥의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투자 전문가께서는 우리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두 분과 함께 끌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양시장 출발 상황을 정리를 먼저 해볼 텐데요. 자 먼저 거래소 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지금 거래소 시장은 약 9포인트 정도 상승을 한 1794포인트 정도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2시 50분 1797포인트에서 종가 기준으로는 1780포인트대로 좀 낙폭을 키웠는데요.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런 어제의 낙폭, 오늘 아침에 시초가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따라 좀 하락을 했었고, 또 무디스가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2단계 강등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지만, 결국은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옵션 만기일에 하락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뭐 지금 한 5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한 7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한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미국 시장 등의 하락을 시초가에 좀 반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오늘 시장의 투자 포인트는 장중에 발표될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그 부분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을 때는 시장 오늘 1800선을 회복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뭐 7%대를 하회한다든가 하는 좀 좋지 못한 분위기가 나온다면 시장은 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될 때까지 좀 관망하는 전략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외국인들이 오늘 140억 정도 순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 부분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인들 거의 뭐 매일 2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보여준대요. 오늘 지금 아침에 외국인들이 좀 140억 정도 순매수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지금 10,000원대 상승을 하면서 110만 원대 회복을 하는 움직임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 장중에 낙폭을 키우면서 110만 원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노선 110만 원대 지지하는지 여부를 집중을 해보시고요. 오늘 지금 또 이제 어제 새벽에도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그러면서 비료 관련주인 남해화학 같은 종목이 2%대 상승을 보이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또 낙폭이 컸었던 NC소프트, 오늘은 다시 한번 블레이드 앤 소울 문제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22만 1,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또 같은 게임주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도 어제 오전장에 좀 좋았다가 오후장에는 주춤거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금통위의 금리 인하 영향에 따라서 지금 증권업종 상당히 어제도 양호했었는데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 오늘 다시 한번 1.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저는 증권업종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어제도 상당히 부진했지만 오늘도 부진한 업종으로는 유통업종 들 수 있겠네요. 롯데쇼핑이라든가 현대백화점, 최근에 백화점 업계의 이런 소비 부진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좀 반영을 하면서 롯데쇼핑 어제 30만 원대도 이탈을 했고 오늘도 3,000원 하락을 한 29만 5천 원대,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금 13만 원대가 붕괴된 12만 8,500원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저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지수의 움직임은 지금 한 8포인트 상승하면서 좀 꿋꿋하게 상승폭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그나마 좀 13일의 금요일이지만 다행스럽게 일단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은 이상로 대표께서 정리합니다. 네, 일단 글로벌 증시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전체적인 경기 둔화 우려가 상당히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모두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지금의 상태를 인정을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다른 이면 자체에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 자체가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보시더라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오늘 포인트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차트를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21선을 지금 반등하는 느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와야만 앞으로의 상승 추세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 종합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강보합 상태로 출발했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주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이라든지 서울반도체 그래서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대신 다음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빠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약보합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중국의 GDP가 발표되는데 그 부분에나마 어느 정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약간 약보합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CJ5쇼핑 같은 경우에도 0.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안랩 같은 경우에 지금 1.4% 정도 지금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안철수 원장 자체가 일단은 안철수 원장이 뭐 지금 대선 출마를 임박을 했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죠. 그래서 어제는 3%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1%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을수록 더욱더 힘을 받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돈의 흐름 자체가 테마주 쪽으로 몰리게 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고 유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순환매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테마주라든지 안철수 테마주, 그리고 김두관 테마주, 문재인 테마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순환매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0.4% 정도 빠지는 모습 출발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FPCB에 대해서 점유율 1위 업체죠. 그런 부분 자체가 실질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도 0.8% 정도 상승 출발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의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은 어떠한지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3원 50전 상승한 1155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반 글로벌 외환 시장은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점증한 데 따른 위험 거래 약화로 유로화는 달러와 엔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에 대비 전일 대비 0.0035달러 낮아진 1.2203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장중한 때 1.2164달러까지 밀려 2010년 7월 이래 처음으로 1.22달러를 하회하였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8%를 밑도는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이머징 마켓 경기가 급속히 둔화될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 문제가 EU 정상회담 합의 이후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진국 경기 침체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외환시장은 하느니 경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수정하고 유로존 불안 심리가 확대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일 금통일 기준금리 인하로 원달러 환율은 10원 60전 대폭 상승하면서 1150원대로 진입했습니다. 금일 역시 하느니 2012년 경제 전망치를 3.5%에서 3%로 대폭 하향 수정하였고 금일 발표될 중국 GDP 역시 8%를 하향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탈리아 신용등급 감등 소식으로 리스크웨이프 심리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역시 달러원 환율 약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45원에서 1158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외환 시장에서 채권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3년 국채 선물은 약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간반 미국 국채 시장은 30년 만기 국채 입찰 호조와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bp 하락한 1.47%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사상 최저치인 1.46%에 거의 근접한 수준인데요. 전일 1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사상 최저 금리로 입찰에 성공한 이후 간반 13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 역시 낙찰 금리가 2.5%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응찰료와 낙찰료 모두 2011년 9월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최근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행, 브라질 중앙은행 등이 경기 둔화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조치가 오히려 세계 경제 둔화를 시장에 확신시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으며 스페인 및 이탈리아 문제가 여전히 불안한 것도 미 국채 시장 강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은 경기 둔화 우려 및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등의 뉴스 등으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일 7월 금통위에서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금일 하느니 2012년 경제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로 대폭 수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반기 경기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노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25bp 인하로 경기 둔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해소되기 전까지 수출 부진 등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금리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디스가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2단계 하락한 BAA2로 강등하면서 유로존 위기가 재차 확대되는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국채시장 강세를 예상합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는 국고 3년 기준 2.85%에서 3.0%, 국고 5년 기준으로는 3.05%에서 3.10%로 예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과 외환과 채권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상세한 내용들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옵션 만기였던 어제 지수는 1800 아래로 밀려났고 오늘은 반등 출발하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들은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로 확인합니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시각을 조금 돌려서 물과의 전쟁, 물과 관련된 장기적인 그림을 통해 투자 전략 제시합니다. 현대증권은 외국인 매도세 완화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이것부터 확인하고 판단하자. 시장 판단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다시 크리티컬 포인트에 선 주식시장에 대해 판단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은 2분기 실적에 주목해봅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가뭄으로 밀과 옥수수 등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공급과 수요를 보면 주요 신흥국의 경우 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따라서 주요국의 물 관련 인프라 투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물 관련 기업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내 물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코오롱생명과학의 중장기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현선물 공격적 매도에 1800선이 붕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매도의 주 원인은 유럽 위기의 장기화에 따라 7월 이후 글로벌 매크로의 훼손이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2분기 이후에는 미국계 외국인의 매도세 전환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진 시점에서 당분간 외국인의 매도세 압력 완화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200일선을 회복하는지도 국내 증시의 지지선 확인 과정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코스피가 심리적 지지선인 1800선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지수 흐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유지하면서 신한금융투자는 1차 지지선으로 1750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800선 아래에서의 분할 매수를 통한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나 극단적 비관은 자제하고 우선은 중국 성장률과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확인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최근 조정으로 국내 증시가 전 저점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의 굴곡이 매우 커질 수 있는 크리티컬 포인트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문제는 해결 방안들을 고쳐야 하는 과정에 있으며 유로화의 일방적인 약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유럽 사태가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과 경기 부양책 발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상황을 비관하기보다는 역발상 측면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압구정 지점 정광익 대리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예, 일단 2분기에 그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1% 감소하면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역선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이익의 모멘텀 둔화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지난 1분기에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에 조금 그치면서 2011년 4분기에 23% 성장에 대비해서 모멘텀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진한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이지만 업종별로는 조금 명암이 갈리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반도체 및 IT 하드웨어 그리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에 대한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화학 및 은행, 제약,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 소비 경기 둔화 및 유럽 리스크, 그리고 정부 규제 등의 이슈가 해당 업종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지속된 이익 모멘텀 둔화 추세의 가장 큰 이유는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비중이 자동차 및 반도체 업종이 40%, 정유 및 화학 철강 업종이 20% 등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국내 기업 이익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에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기 부진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미국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고용시장 둔화는 소비 모멘텀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미국 경기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피크는 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및 자동차의 이익 전망이 가장 중요한 편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의 약 40%에 육박하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크고 국내 기업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현재 반도체 업종은 이익 상향 조정은 멈춘 상태입니다. 자동차는 여전히 이익의 상향 조정이 진행 중에 있어서 부담을 조금 덜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업 이익의 측면에서는 약간 좀 동력을 잃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기존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향 조정되고 있던 정유 및 화학 업종의 이익 하향 조정 속도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기존 반도체 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국내 기업 이익은 앞으로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이지만 희망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위망 업종은 최근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소비자 서비스, 호텔 레저 업종 및 철강, 자동차 부품, 유틸리티 업종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호텔 및 레저 업종은 업황 개선 측면에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 밖에 철강 및 자동차 부품, 유틸리티 업종은 원가 개선의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들 업종이 유일한 실적 모멘텀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분기 실적 전후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한국타이어, 포스코, 삼성테크윈, 넥센타이어, 강원랜드를 어려운 장이지만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계속해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 흐름에 대한 진단부터 해볼까요? 자, 오늘 종합 주가 지수는 이제 어제 동시호가의 주가를 많이 밀어냈기 때문에 만기이라서 그래서 오늘 그 하락폭만큼은 반전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대략적으로 동시호가에 밀어낸 수치가 약 12에서 13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12포인트 정도는 올라야 보합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7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로는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주가가 전 저점을 깨느냐 아니면은 또 빠르게 좀 반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앞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깨면은 반등할 때 전 저점을 확 돌파를 해서 강하게 회복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깨고 내려간 저점을 다시 이제 고점으로 생각해서 N자형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이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추세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번에 반등 시도가 나올 때 어떤 반등 강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낙폭이 크기 때문에 반전을 좀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고 따라서 코덱스 레버러지 같은 지수 관련 종목이나 아니면은 대형주의 낙폭 과대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은 단기간에는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권 매수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목표치를 아주 짧게 잡고 단타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흐름에 대한 설명도 주십시오. 예, 포트폴리오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분기에 따라서 대대적으로 좀 대응을 했는데요.
일단은 타미셀이 어제 반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6,500원 정도의 차익 실현 형태로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다시 6,500원은 올라오기 때문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종목이 반전 자체를 잘 못하고 있는 종목들, 한국전자인증이라든지 게임하이 같은 경우에 한국전자인증은 2,530원에 손절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하이도 9,400원에 손절 처리를 하고요. 손절 처리 종목은 아직 추세가 죽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락이 너무 커지면 과하게 버티는 것보다는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재매수를 하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응을 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은 재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크게 나서 감당이 안 되시는 경우나 힘드시다면 차라리 그대로 보유를 하셨다가 반등일 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6거래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반전 자체를 전혀 안 준 상태라서 이거는 바로 끊기보다는 반전시 매도 처리를 하고 또 자리가 좀 잡히는 대로 반전시 재매수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금이 60%인 상태고요. M게임하고 유진기업만 그대로 보유하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지금까지 최병원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 막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무디스에서 신용평가 기관이죠. 무디스에서 이탈리아 신용 등급을 2단계를 강등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A3에서 Baa2로 2단계를 낮추고 신용 등급 전망 역시 부정적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무디스가 이탈리아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추가 등급 강등 역시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자, 뭐 좋은 소식은 아니라서 좀 씁쓸합니다. 자, 전문위원님. 네, 이런 소식 때문에 또 우리 증시가 또 이렇게 영향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만한 그런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의견을 한마디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주가를 끌고 내려가면은 이미 시장이 하락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에는 그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지수 관련주에 대해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따라가면서 매도를 할 자리는 아니고요. 오히려 낙폭 과대 시에 매수로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그 리더십이 종종 비교되곤 합니다. 이탈리아 몬티 총리 정통 경제학자로서 정치적인 어떤 바람이 휘둘리지 않고 그래도 비교적 구조조정이라든가 긴축재정 등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만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병건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업종 스캐닝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 스캐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수원호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또 정유화학 업종과 또 지수 관련 굵직굵직한 종목들에 대해서 스캐닝을 해주십시오. 예, 일단 지금 지수가 아침이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탄력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살펴보더라도 지금 외국인들 약 66억 원 정도 좀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오늘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한번 그러면서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110만 원대 이탈한 모습이고요. 결국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고 또 어제의 저점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은 이 지수의 힘은 좀 잃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최소한 좀 이 자리 정도는 버텨주고 빠르게 110만 원대, 111만 원대, 한 112만 원 정도까지 빠르게 좀 다음 주 초반부까지 회복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오늘 지금 하락폭이 큰데요. 2%의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21선 이탈, 5거래 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서 LCD 패널과 관련된 단합과 관련된 배상을 합의했다.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조회 공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답변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여기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한 2만 원대 초반권에서의 바닥권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 볼 수 있겠고요. 2분기보다는 3분기에 7분기 만에 좀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LG 디스플레이 밀렸을 때는 저점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IT 업종 내에서는 그나마 삼성전자가 110만 원대를 빨리 회복했는지 여부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동차 관련주 쪽은 오늘은 지금 오랜만에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차트 보시고 계신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 6월 말에 25만 5천 원까지도 올랐던 주가가 지금은 21만 9,500원대까지 22만 원도 좀 이탈이 된 상태인데요.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파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이제 부분 파업에 돌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실적에 좀 손실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 쪽에 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7월 말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 이렇게 밀렸을 때 역시 좀 저점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 기아차, 현대차 마찬가지겠습니다. 기아차도 지금 하락을 하면서 72,8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지만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좀 양호하게 최근에 한 7만 원대, 7만 2천 원대에서는 좀 그래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아차 같은 경우 7만 2천 원대에서 좀 저점 분할 매수하시면서 한 시장만 좀 양호하다면은 약 한 달 새에 한 7만 8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아차 긍정적으로 보실 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최근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이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보면 역시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지금 하단 지진 나오고 있습니다. 한 26만 원대 중반 정도, 26만 5천 원 정도의 하단 지진 나오고 있고 오늘도 보면 아침에 좀 가장 강하게 출발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시장 상승 시에 양호한 움직임 보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업종 내에서 지금 현대중공업의 낙폭이 상당히 큰데요. 오늘 4%대 하락을 하면서 현대중공업 지금 24만 원대도 이탈을 하고 저점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요일날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서 실적이 좋지 못하고 저가 선박 수주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지금 낙폭을 기록하면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거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선업종 내에서는 지금 역시 탑픽 삼성중공업을 들 수 있겠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만이 강보합권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분기에 그래도 한 2,500억, 2,600억대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조선업종 내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 종목은 박스권 그래도 하단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한 3만 5천 원대 정도의 박스권 하단부 지지는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 내에서 탑픽은 삼성중공업을 좀 현재 가격대에서 좀 분할 매수하신다면 실적과 관련되어서 좀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유주라든가 화학주 쪽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좀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뭐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좀 많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GS 같은 경우는 지금 30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주는 국제유가가 간밤에 좀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오늘은 좀 양호한 모습을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좀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이제 이탈리아 쪽에 국가 신용등급이 좀 강등됐다는 소식에 따라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하락하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들 유럽 쪽이 안정이 된다면은 결국은 국제유가 좀 상승을 하면서 정유주 쪽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한 1,000원 정도 밀리면서 13만 7,500원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역시 지금 한 12만 5천 원, 13만 원대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중바닥 형성이 되고 있고 이 다중바닥 부근에 다가섰을 때는 역시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 쪽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고요. 화학업종 같은 경우 지금 LG화 지금 어제 하락을 했었고 오늘 추가 하락을 하면서 21선 붕괴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화학업종도 지금 저점을 좀 꾸준히 높이고 있고 지금 오늘 가격대 정도라면은 뭐 큰 변수 유럽 쪽이 큰 악재가 나타나지 않고 또 중국 쪽이 오늘의 GDP 성장률이 쇼크를 기록하지만 않는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대 29만 원 아래에서는 좀 바닥권이지 않을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 관점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가 좀 잘 버텨주는지 여부에 주목을 해보시면서요. 우리가 관심 가질 종목으로는 기아차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정유화학주 쪽에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화 이렇게 좀 시총 상위 종목 중에 99.7이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ETF 쪽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현재 가격대라면은 충분히 가격 메리트를 바탕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께서는 철강, 기계, 금융, 건설 등에 대한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네, 지금 뭐 철강업종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래도 오늘 장이 지금 보합권의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게 뭐 중국의 GDP가 오늘 발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예상치로는 지금 7.6% 정도 상승 뭐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7.3에서 7.4까지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뭐 이미 월 초에 뭐 수출입 동향이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나타났듯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거는 시장 자체가 내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철강 업종이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중국 GDP 발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시각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종이 거기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강 업종 중에서 탑픽을 뽑는다면 일단은 현대아이스코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V자 반등이 나오면서 급하게 올라왔던 느낌도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점 자체를 받쳐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는 현대아이스코가 가장 높지 않냐, 그 우상향하는 패턴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기계업종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계업종은 일단은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순환매성 차원에서 올라갈 수 있는 느낌이 강하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박스권 하단에서 어느 정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기계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는 조금 버거운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오르면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드릴 말씀도 없고요.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다. 어제 그런 말들이 있었죠. 하지만 어제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하락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 오늘의 추가적인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주가 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주가 될 수 있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만큼 금리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금리라든지 자금 조달 능력 자체가 건설주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작용을 한다고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호재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화량 정책 자체를 조절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물 경제에 느끼는 여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서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호재가 발표됐던 만큼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멈추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느낌인데요. 어느 정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권하고 지금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종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투자자산 자체가 매력이 생기게 되죠. 그런 부분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권업종에도 약간 수혜적인 느낌이 강하지 않나. 하지만 지금 반등 같은 경우에 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투자 심리 자체는 아직까지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모든 지금 투자자들은 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메이저급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위축된 상태에서 조심스러운 관망의 자세를 임하고 있다. 그렇게 시장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유통업종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죠. 안 좋은 이유가 일단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률 자체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유통업종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상승이 없고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좀 보겠는데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오늘은 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오늘은 반등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지 살펴보시면요. 어제 일단은 음식료업종에 대해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6%씩 빠졌고요. 하지만 오늘도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어제 경기 방어주지만 많은 추가적인 낙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 시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SK텔레콤을 필두로 해서 약간은 반등이 좀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선 경기 방어적인 느낌이 강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 정리에 이어서 테마주의 흐름도 분석을 해봐야죠. 노선호 전문가님. 예,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시장 상황이 좀 코스닥 시장 쪽이 더욱더 좋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0.95% 정도 하락을 하면서 481선까지도 좀 코스닥 시장이 밀렸는데요. 그러면서 뚜렷하게 좀 눈에 띄는 테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제 가장 좀 관심 있는 쪽이 아무래도 좀 정치 테마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지난주부터 김두관 테마다, 박근혜 테마다, 또 이번 주에는 안철수 테마까지도 좀 상당히 좀 테마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테마가 또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강 페인트가 2.4% 강세를 보이면서 7,82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바른손, 우리들 제약, 우리들 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지금 약 1%대 지금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문재인 테마가 좀 사실은 좀 너무 쉬었죠. 문재인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중순에 좀 시세를 기록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금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테마주 쪽 또 이렇게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는 또 우리가 새 테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문재인 테마 쪽에 단기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 손절가를 대신에 좀 짧게 잡으시고요. 좀 접근을 하신다면 크게 좀 무리 없는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또 지금 일단은 비가 좀 주말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많이 내릴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남해화학 같은 경우가 1%대 그리고 효성 OMB 1.8%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농업 관련주 쪽에 효성 OMB 같은 종목도 6월 말에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좀 횡보를 보이면서 에너지가 좀 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정말 비가 좀 많이 내린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에 또 시세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손절 라인은 한 7,500원 정도로 짧게 잡으시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아무래도 장마철이라는 점 그리고 대선을 얼마 안 남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테마의 포커스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갤럭시 S3와 관련하여서 좀 외국계 증권사에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3분기까지 상당히 좀 잘 발릴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 다시 한번 지금 110만 7천원까지 110만 7천원까지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갤럭시 S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테마 중에 가장 양호한 인터플렉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 지금 약 0.7% 상승을 하면서 5만 7천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차트 보시면은 지금 아랫구리를 오늘 달고 있는 모습, 아랫구리를 달면서 좀 단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을 모두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한 5만 6천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설정을 한다면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 향후에 갤럭시 S3 판매, 수혜, 호조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금과 관련하여서 지금 금 관련주 쪽에 고려하여 3,50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애강 리메텍이라든가 DVS 같은 종목 최근에 이제 점 상한가를 기록을 한 이후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데 오늘 또다시 지금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움직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로 대표님의 테마주 흐름 분석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원자력 같은 부분 한 번씩 다 이슈가 됐죠. 그중에서 태양광 관련으로는 일본의 국책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정부의 투자 소식도 있었고 그만큼 좋은 상승 기록했지만 최근 들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왜 또다시 이렇게 빠지냐고 보신다면 일단은 최근 들어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죠. 그 부분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지만 그만큼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급등할수록 그만큼 더욱더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빠지고 있고 대신에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빠진다고 파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의 반등을 조금 기다렸다가 그때 파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신 큰 반등이 오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종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었죠. 어제 보합권으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고 그런 모습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자체가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어 업종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한국 타이어라든지 지금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 조금씩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뭐 큰 테마를 한 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낙폭 과대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던 종목이 오늘 그래도 반등을 조금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만큼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의 힘이 그만큼 크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상향할 수 있는 추진력 자체가 조금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정을 하고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분위기는 크게 지금 좋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아니구나라고 인식을 좀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뭐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나머지 LED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도 마땅히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관망의 자세를 조금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GDP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대신 오늘 시장 자체에 지금 이탈리아의 신용강도 소식도 있었죠. 대외적인 악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쉬어가는 날을 가지자. 그래서 좀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좀 사용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증시 경원에 많이 떨어진 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낙폭 과대 업종이라든가 종목 가운데 그래도 좀 이거 정도는 한번 건드려봐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타픽으로 꼽을 만한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뽑아 보신다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철강 금속 업종이 조금 더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부분 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 정책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정책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요. 대신 긴 흐름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의지가 표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강 금속 업종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에 한해서 어느 정도는 경기 부양이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이 저점이지 않겠나. 그래서 1년을 두고 투자를 하신다면 괜찮은 업종은 지금 철강 금속이고요. 만약에 일주일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은 보실 종목은 없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방법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신 한 가지 업종을 더 말씀드린다면 뭐 FPCB 업종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FPCB 중에서 인터플렉스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한번 작용을 하면서 한번 인터플렉스 종목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를 보시면 뭐 시장 분위기가 녹록지 않지만 최근 들어 고점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가 FPC 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T 부품 중에서도 PCB 관련주가 그나마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또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도 이어가 봐야죠. KR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오늘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이 뭐 좋을 듯 하더니 또 그냥 그러네요. 예,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 증시는 고용지표 개선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저가 반발 매수세로 오르는 듯 하지만 현재는 보합세인 178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장 시작과 동시에 소폭 상승했지만 현재는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의료정밀이 1%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였던 전일은 장 막판 집중된 프로그램 매물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호재가 빛을 잃었습니다. 1차 지지선은 1780포인트, 2차 지지선은 작년 12월 저점 1750포인트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1986년 설립된 벤처 1세대 기업인 다우기술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여러 분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과 고객 관계 관리, 메일이나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등 각종 업무용 솔루션 외에도 전자결제, 전자복권, 게임까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기업용 솔루션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김윤덕 전무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 한국에서 아주 유니크한 회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열사로는 다우데이터, 키움증권과 사람인 HR, 전자책 솔루션 기업인 인큐브테크 등 21개 기업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우기술의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꼽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시는지요? 네,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IT 기술력을 적용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전무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그린 IT 솔루션, 각종 모바일 사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된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업체에 공공 SI 사업 수주 제한은 호재입니다. 덕분에 다우기술 등 중견 업체들은 보다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우기술은 올해 20%, 장기적으로는 매년 15%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 가격대를 중심으로 짜주신다면요? 네, 현 주가는 PR 9.7배, PBR 0.9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최근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올 1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매출 10% 증가, 영업이익 81% 증가 등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대기 매물이 많은 14,000원 중반까지 목표가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에서 13,400원, 목표가 14,500원, 손절가 12,2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로주스타 이상로 대표께서도 크게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또 계속 이어가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꽤나 많으시죠? 지금 오늘도 시장 상황이 조금 힘있게 출발하는 듯해서 오늘은 한번 기대해 볼만 하려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좀 비실비실한 게 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들이 첩첩산 중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 다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하지만 뭐 인생사 별거 있겠습니까? 그때 딱 당시로는 정말 내 인생에 한번 찾아오는 큰 위기 상황이구나. 이 시장이 그런 위기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 또 지나고 보면은 늘 있어 왔던 그런 위기였다는 거를 뒤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마 앞에 맞닥뜨린 벽이 높아 보일 뿐 뒤돌아보면은 예전에 항상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벽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냥 느긋하게 시간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013-3366-0110 또는 02-3153-2610번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또 최고의 전문가들의 투자에 대한 해안을 함께 하신다라면은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 아마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에도 많은 자료들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역시 들러주시고 이벤트도 꼭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 또 계속 이어가지요. 네, 감사합니다.